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펠링 암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스펠링 외울 때 대부분의 단어를 못 외운 학생들은 되게 좀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워요. 내가 하루 종일 단어를 깜지식으로 외우든지 중얼중얼 하던가 외워도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정말 20개 알고, 전날 분명히 난 300개를 했는데 자고 일어나면 20개, 30개 기억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학생들이 물론 단어도 힘들겠지만 스펠링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하고 막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요, 스펠링만큼 쉬운 게 없어요. 스펠링 되게 쉽게 외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되게 쉬워요. 되게 쉬운 그거를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기존에 우리가 그냥 단순히 노력으로만 단어를 했다라면 역시 우리의 어떤 노력 플러스 기술적인 부분을 좀 넣어서 보다 효과적으로 할 겁니다. 근데 그 노력 기술이라는 것이 꼼수는 아니에요. 저는 꼼수 되게 싫어해요. 정말 우리가 대학에서 학문, 어떤 학자들이 하는 학문적인 부분에 대해 접근해도 그 어떤 방식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하루에 뭐 500개를 외웠네, 600개를 외웠네, 다 외워요. 예,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꼼수 쓰지 않더라도 다 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막막하실 거예요. 도대체 이 단어 어떻게 하지? 스펠링 어떻게 하지? 정말 아무래도 안 외워지는데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천천히 앉아서 할게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제가 스튜디오에서 한번 강연을 드렸어요. 강의는 드렸는데 이게 좀 부담스러우시면 제가 이건 아주 편안하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지. 1페이지. 짠. 제가 학생들한테 파일은 이전 스튜디오에서 찍었던 파일이랑 거의 흡사합니다. 학생들한테 이렇게 숙제를 한번 내줬어요. 자, A그룹에 있는 스펠링, 일단 스펠링으로 한번 초점을 맞춥시다. B그룹에 있는 스펠링 외우라고 했어요. 자, 아이들이 외우는 거죠. 힘들게 외웁니다. B도 외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1분이 되면 여기 외울 때는 아이들이 막, 뭐야, 안 외워져, 막 이런다는 거예요. B는 별로 문제 없이 잘 외워요. 역시 끝나고 나서 5분 동안 잠깐 뭐 딴짓을 하고 하다가 백지에다 써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A는 쓰는 학생이 없어요. 근데 B는 다 써요. 그래서 결국은 5분 후에 테스트를 했는데 이 5명의 학생을 갖고 했는데 이거 외웠을 때는 모두 빵점, 단 한 명도 다 쓴 학생이 없어요. 근데 이 학생이 그대로 이 B 부분을 했을 때는 모두 다 썼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스펠링은 똑같아요. 단지 위치만 바꿨을 뿐이에요. 위치만. 똑같아요. 얘도 얘랑 똑같아요. 얘도 똑같아요. 즉 A부터 G까지 스펠링은 모두 똑같이 들어있는데 단지 순서만 위치만 바꿨다고 해서 이쪽은 빵점 맞고 이쪽은 100점 맞았다는 겁니다. 희한하죠. 그죠? 똑같은 스펠링인데 거기에 답이 있고 모든 해결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그 원인부터 알고 보면 답은 훨씬 더 쉬운 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볼까요? 자, 그 원인, 왜 A를 못 외웠는지 그 원인, 그럼 왜 B는 잘 외웠는지 원인과 해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퍼머넌이다 라고 봤을 때 이걸 외운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럼 보통 학생들은 어떻게 외우냐면 연습장에다 딱 대고 PRMA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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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 외워요. PR, 아이고 죽겠다. 안 외워진다. 근데 그렇게 보통 하거든요. 구걸로 하던가. 근데 그 모습을 가만히 좀 더 정밀하게 보면 P자, E자, R자, M자, A자, N자, E자, N자, T자 하나하나 외운다는 거예요. PERMANE 이렇게 외운다는 거예요. PRMANE. 즉 자음모음. 자음모음이라면 우리가 A, B, C, D부터 G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요 A자, B자, C자 요걸 하나하나 자음모음 얘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외운다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하늘이 들쭉나도 안 돼요. 한 3,000단어, 4,000단어까지는 돼요. 죽기 살기로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 이상은 왕창 까먹고 외우고 왕창 까먹고 외우고를 반복하다 포기를 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법이 이제 답이에요. 블럭 방식으로 해야 돼요. 실제로
예외 없습니다. 모든 선생님들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다 이미 블럭 방식으로 해요. 그분들은. 근데 왜 여러분들한테 아무 얘기 못하느냐? 너무나도 본인 스스로가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걸 얘기해야 되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본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학자들, 모든 영어 선생님들, 모든 전문가들 다 블럭으로 본다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달리 얘기하면 절대 자음모음으로는 안 봐요. 여러분 단어 스펠링 못 외운 학생 B자, E자, R자, M자, A자, A자 이런 식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혹시 그렇게 보는 학생이 있으면 완벽하게 버려버려야 돼. 이 시간 이후로 절대 자음모음을 보면 안 돼. 어떻게 보느냐? 이분들이 이렇게 본능적으로 퍼머넌이 있으면 뭐야? P-E-R-M-A-N-E-N-T가 있네. 퍼머넌 발음은 꼭 해야죠. 하면서 P-E-R 머리에서 이렇게 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덩어리를 본다는 거예요. 글자 덩어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법은 뭐냐면 자, 결론 자음모 스펠링을 하나하나 지금까지 암기를 했다라면 이제 그거는 절대 안 돼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스펠링 못 외웁니다. 지금부터는 스펠링을 덩어리로 봐야 돼요. 모든 이렇게 스펠링이 있으면 사실 낱개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걔네들은 전부 다 이렇게 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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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렇게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덩어리로. 몰랐죠? 요거만 잘 이해하면 한 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해볼까요? 자, 됐죠? 덩어리로 봐야 된다. 지금부터는 덩어리로 보자. 동동동동 이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페링을 잘 외우면 머리가 좋아서 잘 외우는 거 아닐까라고 착각,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전교 1등과 전교 꼴등의 차이는 오직 지능이 아닌 이 블럭 덩어리 형태로 보느냐 못 보느냐. 즉 스펠링이 있으면 그 안에 것을 이걸 보느냐 볼 줄 알면 걔는 전교 1등 보자마자 10초 만에 20초 만에 이게 아닌 정말 3, 4초 만에 끝내는 거예요. 볼 줄 모르면 10초, 20초, 30초 걸리는 거죠. 자, 헤리티지를 배웁니다. 내가 모른다고 가정을 합니다. 헤리티지 해볼까요? 어떻게 올 거예요? H자, E자, R자, I자, T자 이렇게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Crazy boy 이렇게. 자 보세요. 어원 빼고 할게요. 어원 빼고 H 이렇게 할까요? H-R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IT 가다 어원으로는 가다인데 그냥 그것을 할게요. 다음에 나이, age 상태의 명사거든요. 그런 거 다 무시하세요.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녀가 있네. HR 그것 이가 이시 있네. 나이, age가 있네. heritage, HRITH 전체는 뭐야? 덩어리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스펠링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HR을 알고 있고 IT를 알고 있고 age를 알고 있으면 외울 필요 있어요? heritage?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머리에서 기존에 HR이라는 갖고 있던 IT라는 갖고 있던 age라는 갖고 있던 것을 결합만 하면 끝나는 거죠. 얼마나 쉬운데요. 그러니까 그게 숙달이 되면 탁탁탁 HRIT A가 있으니까 heritage 할 때 딱딱딱 끝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정말 글자 덩어리 내 머릿속에 이런 글자 덩어리 활용했을 때 정말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12개의 스펠링, 12개의 스펠링입니다. 한번 보세요. 요거 5초, 아래 거 5초 외워보세요. 버즈 버튼 누르시고 한번 외워보세요. 쉽죠? 자, 위에 거 볼게요. 위에 거는 여러분들 보자마자 내가 아무리 안 볼라 그래도 하우스가 보이는 거예요. 이런 선이 보이네. 달을 나타내는 문이 보이네. 어떻게 다 보여. 그쵸? 전체 스펠링에서 하우스, 선, 문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찾아보지 마세요. 그게 뭔 얘기 하려냐면 요거예요. 하우스, 선 여러분들이 이게 글자를 갖고 있어요. 만약에 하우스, 선, 문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외운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내가 알고 있는 하우스에 선에 문이 있네. 자연스럽게 결합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즉, 요 덩어리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블럭 덩어리들. 아래 거는요. 블럭 덩어리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죠? 보이세요? 보이세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라도 얘는 어쩔 수 없어요. 얘는 하우스에 썬에 문이 있는데 얘는 이자, 유자, 오자, n자, 오자, 유자, s자 하나하나 외울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어떤 선생님도 이렇게밖에 못 외워요. 이젠 근데 얘도 똑같아요. 순서만 바꾼 거예요. 똑같은 스펠링이에요. 이제 안녕, 즉 자음모음 이제 안녕, 영원히 안녕, 너랑은 안 논다. 이제 나는 블럭으로 뭐 한다? 암기? 아니,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이제 제가 한번 샘플을 보여드렸어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뭐로? 우리나라 국어와 좀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자음 모음, 우리나라도 자음 모음이 있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글, 자음, 아야, 어여, 모음, 자음 모음이 있습니다. 그럼 자음 모음이 분명히 부속품이긴 하지만, 그렇죠? 우리는 자음 모음이 결합된 비읍, 아가 결합된 그걸 합쳐서 박이라는 글자, 이음과 오라 결합해서 오라는 글자, 이제 글자가 되는 거예요. 자음 모음에서 이제 글자가 되는 거예요. 지읒, 어, 이응에 맞춰서 결합해서 정이라는 글자. 이런 식으로 정자, 숫자, 최자, 김자, 이자, 뭐 이렇게 민자, 우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외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나서 얘네가 결합해서 이제 의미가 있는 단어, 수정이라는 단어, 박수라는 단어, 수박이라는 단어, 정박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단계 자음 모음, 걔네들이 결합된 2단계 글자, 3단계 얘네가 결합된 단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모국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도 똑같아요. A, B, C, D 자음 모음이 되어 있죠. 그렇죠? 자음 모음 26개로 되어 있죠. G까지. 하지만 우린 이걸 하나하나 자음 모음으로 외우면 절대 안 돼요. IM이라는 글자, 얘네 다 이렇게 다 뭉쳐져 있어요. 글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히읗, 아, 기역이 결합돼서 학이라는 글자가 있는 것처럼 얘는 TRA, 덩어리, CON, 글자, OUS, 글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얘네가 이제 IM, IT, AT, IM, IT라는 어원, 이거 무시하시고요. 모방이라는 어원 무시하시고 그냥 IM, IT, AT 이런 식으로 해서 결합해서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수를 알고 있고 정을 알고 있으면 내가 알고 있는 수의 정의에서 수정이구나 해서 뭔가 생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IM 덩어리 갖고 있고 IT 머릿속에 덩어리 있고 AT 있으면 IM의 IT, AT네 imitate, IM, IT, AT 이렇게 해서 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모든 스페링은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덩어리로. 그래서 반드시 덩어리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A부터 G까지 26개만 갖고 있으면 하늘이 두 쪽이라도 스펠링 못 외워요. 반드시 얘 플러스 덩어리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빨강, 검정 이렇게 있죠? 네. 다 제가 쭉 한번 해볼게요. 세상의 모든 스펠링은 모든 하면 안 되겠네. 한 98%는 덩어리 결합, 덩어리와 덩어리 결합, 블럭 결합, 블럭 다 할 거예요. 블럭 이렇게 그렇죠.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가 왜 스펠링을 못 외웠는지 자 한번 1차 정리하세요. 자음모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블럭으로 하면 돼. 블럭으로 하면 한 번에 끝나요. 자 근데 선생님 계속 블럭 얘기했죠. 블럭이란 뭐냐? 셋 중에 하나예요. 라이트하우스에서 얘는 단어이긴 하지만 라이트하우스에서 하나의 블럭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렇죠? 얘도 단어니까 실제로 스펠링 안에 오일 안에 뭐 보여요? 보이는 거 있어요? 오일 기름 있잖아요. 스펠링 안에는 또 다른 단어 스펠링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인식을 못해도 정말 많아요. strain, S-T-R-A-I-N, strain 뭐가 보여요? train 기차죠, 기차.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500단어, 1000단어의 걔네들이 실제로 다른 스펠링 안에 들어가서 많은 역할을 해요. 자, 근데 이 단어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외우면 외울수록 계속 외우면서 증가하기 때문에 따로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냅둬 버리면 돼요. 여러분들이 단어를 많이 외우면 해결되는 거고, 음절은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파닉스는 그냥 무시해도 돼요. 우리가 따로 공부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은연중에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시하면 되고, 실제로 이 글자 덩어리가 있으면 이 안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실제로 어원이에요. 어원 많이 들어봤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원만큼은 한번 외워주는 게 되게 좋아요. 자, 어원으로 넘어왔습니다. 블럭 덩어리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 어원입니다. 자, 다시 답부터 말씀드립니다. 그 어원, 시중에 있는 어원이라고 했다가는 여러분들 뭐 한 사람도 많겠지만 99.9%다 실패합니다. 왜? 어원이 후져서? 그게 아니고요. 어원은 한 4만 단어, 5만 단어 이상 정도 아는 사람한테는 되게 효과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만 단어, 2만 단어 외우는 우리한테는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너무 어려워. 굳이 알 필요도 없고 알면 좋지만 모른다고 문제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원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시중에 있는 뭐 동영 뭐 강연 같은 것도 있잖아. 어원을 쫙 풀어서 PR이 하면 미리 딕트 말하다 미리 말하는 거니까 예언하다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다 실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어원 반드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되냐면 제가 자, 요거 갖고 한번 할게요. 하우스 업문을 볼게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하우스 업문을 보자마자 이걸 외워야 된다라고 이런 단어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외워야 된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미 하우스의 선에 문해서 결합해서 이해해서 덩어리를 익혔을 겁니다. 가만히 보면 이미 우리 머릿속에 하우스가 있고 선이 있고 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자마자 내가 알고 있는 하우스에 내가 알고 있는 선에 내가 알고 있는 문이 있네 라고 습득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미리 우리 머릿속에 글자 덩어리 즉 기본 어원 덩어리를 익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아무 의미 없어요. 반드시 미리 우리 머릿속에 익히고 있어야지 보자마자 내가 알고 있는 하우스가 있네 보이고 구분되고 인식돼서 이해되는 거예요. 인식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는 것은 단순 정보일 뿐이에요. 그때만 좋다. 여러분들 뭐 영상 같은 거, 뭐 어원 강연 같은 거 보면은 정말 잘 풀어주시잖아요. 유명한 선생님이. 하지만 그거 보고 나서 뒤에 한번 돌아보세요.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뭐냐면 그 시간 죽이는 시간이에요. 별 쓸모가 없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쇼 보고 끝나는 거죠.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 정보일 뿐이다. 그럼 뭘 해야 되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원. 어원을 강조하는 도대체 어원은 그냥 외운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난 그냥 해도 돼. 그런 학생은 해도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100명이면 99명은 다 힘들어해요. 전문가 영어 선생님들도 힘들어하거든요. 어원은 몇 개 해야 되냐? 일단 반드시 300개만 해라. 300개만 하면 차고나 300개 플러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를 하면 2만 단어 외우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300개만 하늘이 두 쪽나도 익히고 있어라라는 겁니다. 그럼 더 이상 필요 없어요. 300개만 하면 반드시 차고 넘칩니다.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자, 300개 이제 300개한테 가자. 이렇게. 짠, 요 부분이요. 있고. 이렇게 쭉쭉쭉쭉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원책, 학교에서 배운 어원 프린트, 거기서 얘기하는 어원이에요. 보통 뭐라고 하죠? 부정하면 UNDIS, IM, IR, 뭐 반대하면 OB, OP, ANTI, 좋은하면 BN이 나쁜 MAL, 뭐 DU 하면 둘, VOI, 길, PIL, 머리, LA, 이동, RO, 회전, 뭐 이런 식으로 CAL, 형용사 전미어, LU, 닥다, 펀, PUN, 벌주다. 아이고. 점점점점 이런 걸 수천 개를 어떻게 외웁니까? 그렇죠.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스트레스 엄청 쌓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선배라던가 주위의 친구들이 어원을 하면 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99분도 왜 실패했냐면 어원 자체가 별 볼 일 없거나 그런 게 아니고 어원 자체가 너무 수준이 높아요.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어원이 여기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이렇게 절벽을 올라가니까 우리가 못 올라가는 거지. 이 비탈길로 살짝만 돌아서 가면 금방 올라갈 수 있어요. 전 요걸 얘기할 거예요. 요걸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가면은 99%다 실패한다는 겁니다. 절벽 따라 어원한테 도전하면 이게 바로 절벽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나쁜 MN, 나쁜 MAL, MAL 나쁜 이게 뭐야? GN, OUS, ER, 뭐 ITY 얼마나 힘듭니까?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실패를 했어요. 되게 힘들어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이제부터 어원은요, 뜻은 무시하세요. 뭐는 알아야 되냐면, 접두어, 이렇게 스펠링이 있으면은 앞에 dislike해서 이렇게 dis 같은 경우, 앞에를 접두어라고 하고요, 꼬리 밑자를 써서 정미어라고 해요. 요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정해져 있으니까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외우면 100개밖에 안 되니까 요거 외우면 좋아요. 네, 중간이 요 어근이라고 하거든요. 가운데 얘를 이제 얼마나 외우냐에 따라 수천 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자, 다시 돌아와서 이걸 하더라도 뜻은 일단 하시면 안 돼요. 뜻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원 포기하겠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여러분 반드시 무릎 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5살로 돌아갑니다. 이제 우리 5살 어린이가 커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개똥아, 이제 자, 소방찰 한번 해볼까? 소자, 시읒, 어에, 이게 소자다. 이거 방, 비읍, 아예 방이다. 차다. 하면 보통 우리는 5살짜리는 소자, 방자, 차자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원의 뜻을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5살짜리를 딱 앉혀놓고 너 한글 공부할 거야. 잘하고 싶지? 소하면 작을 소, 사라질 소, 본디소 다 외워. 5살짜리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 하면 말이다. 막을 빵, 놓을 빵, 방방, 차 하면 수레차, 머무를까 차, 달을 차, 벌릴 차 다 외워. 그럼 너 소방차 잘 외울 수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5살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네! 이럴 거 아닙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지금 시작하는데 RE 잘하고 싶냐? 뒤의 의미, 다시 의미, 강조 의미, DIS, 부정의 의미, 어휘의 의미 다 외워. 한자를 가리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풀어줄 때는 그렇듯하죠. 하지만 5살짜리한테 한자 이렇게 얘기해주면 아이한테 5살짜리 야야 있잖아. 소방차는 말이다. 사라질 소에 막을 빵에 수레차다. 뭐 막아서 연기를 막아서 사라지게 하는 차야. 말은 좋죠. 근데 뒤돌아서면 애들은 다 까먹는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건 소방차라는 글자와 함께 빨간 소방차를 보여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한자를 계속 얘기하는 거니까 어원을 했던 사람들이 99%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라는 우리 입장에서는 모국어를 배우는 우리 5살이랑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한글을 배우려고 하는 5살로 돌아가서 한글을 배우려고 하는데 엄마가 한자를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몇만 단어 다 외워라 이렇게 폭발하는 거죠. 지금까지의 어원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되게 쉽게 갈 수 있는 거를 그 한자를 밀어붙이니까 너무 어렵게 한 거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뭐냐? 모국어처럼 똑같이 할 거예요. 한자 하지 마세요. 즉 어원은 접도나 전면은 한정돼 있으니까 하면 좋아요. 특히 전면 같은 경우는 품사를 많이 결정해요. 하면 좋고요. 딱 정해져 있어요. 뜻하지 마세요. 뜻하지 마세요. 소방차, 소자, 방자, 차자 글자 먼저 익히세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내가 무럭무럭 컸어요. 뭔가 학문적으로 하고 싶어. 그때 이제 소가 한자 뜻은 뭘까? 즉 RE를 외웠어요. RE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 뒤의 의미가 갖고 있구나. 다시의 의미가 갖고 있구나. 강조 의미를 갖고 있구나. 나중에 하시면 돼요. 지금은 안 해도 돼요. 한자 모른다고 우리가 뭐 그거 단어 못 외우나요? 아니거든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모른다고 해서 별로 문제 없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했냐? 해보니까 학생들이 좀 어려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어원이 있다라면 어원이 쭉 있죠? 여기서 끄집어 온 거예요. 뭔가 SUBER 끄집어내고 MAN 끄집어내고 TRANS 끄집어내고 FORM 헷갈리네요. ER 끄집어내고 이게 BEN이 끄집어내고 그래서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뭐를? 스토리. 스토리를 만드는 너무너무 학생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요거예요. 아이고. 네. 그래서 선생님이 다 정리하면 SUBR 끄집어내고 그 300개의 프린트에서 끄집어내고 300개만 하면 됩니다. 더 이상 하실 필요 없어요. 정말 뭐 할 일이 없을 때 그때 하세요. 바쁘면 하지 마세요. 그래서 SUBR 끄집어내고 다음에 MAN, PRANS, FRM, ERBNE, S 해서 스토리로 끄집어낸 거예요. 뭐로? 스토리로 끄집어낸 거예요. 스토리로. 자, 그러니까 학생들이 너무너무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되게 재밌어요. 제가 발명한 것 중에 참 좋은 걸 발명한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미국 사람이 한국말을 배운다 생각하고 언어를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이러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슈퍼맨과 트랜스포머가 슈퍼맨과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돼요. 슈퍼맨과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슈퍼맨과 트랜스포머가 이탈리아에 있는 S에서 베니스에 있는 베니스 알죠? 이탈리아 위에 엑스포가 아닌 엑스퍼라는 타이틀의 디스코 센터예요. 엑스포라는 이름의 DISCORCENTER 디스코 센터에서 슈퍼맨과 트랜스포머가 베니스에 있는 엑스퍼 디스코 센터에서 스토리를 외우세요. 스토리를 들어가서 이제 신 아이스크림 쉬어버린 아이스크림 신 아이스크림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신 아이스크림을 먹고 외국 사람 먹고 발음 못해요. 먹고 이래요. MUT CO 먹고 배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테너가 ANTENA 안테나가 DERIN 덜린 스틱 옛날에 수동 기어를 스틱이라고 했어요. 스틱 자동차에 스틱 수동 기어의 스틱 AM 앰뷸런스로 이들을 모심 이렇게 돼요. MOSIM 그러면은 30개의 어원이 한 번에 끝나는 거죠. 자, 슈퍼맨과 트랜스포머가 이렇게 할까요? 슈퍼맨, 트랜스포머, 베니스에 있는 엑스퍼 디스코 센터에서 DISCORCENTER 신 아이스크림을 먹고 배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안테나가 달린 스틱 앰뷸런스로 모심.
30개의 어원이 한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딱 있는 거예요. 슈퍼맨과 트랜스포머가 베니스는 엑스퍼 신테시스 시나이스크는 먹고 이렇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대로 써보는 거예요. SUPRMANTRANSFORMER 이러면 여러분 이제 글자를 다 배우는 거예요. 한자를. 한자가 글자를.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뭔가 SUPR은 무슨 뜻일까? 그러면 그때 이제 한자 뜻을 하세요. 위추월 하면 돼요. 지금은 필요 없어요. 자, 필요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거를 다 스토리로 A부터 K까지 해서 한 문장, 두 문장 해서 11문장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게시판 파일에 다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고 이걸 하셔야 돼요. 이걸 하셔서 기본 300단어, 300개의 스펠링이 있으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어원 부분 300개를 거의 다 돼요. 이 300개 플러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로 하면 모든 스펠링 다 훑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선 암기하고 스펠링 보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strain 또 있잖아요. S train도 있지만 B rain도 있잖아요. S도 글자 덩어리예요. stand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뜻 무시하세요. 이런 거 S-T, R-A-I-N 이것도 어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게시판에 가셔서 제가 11개 A부터 K까지 11개 이 어원 스토리를 했으니까 그 전에 봤던 일반 시중 어원책이 얘기하는 부정하면 UN, DS, IMIR 이런 거 나 이거 잘 외워줘. 그럼 그거 보시면 되고요. 하지 마세요. 왜 쉽게 갈 수 있는 걸 어렵게 봐요? 여러분들 쉽게 갈 수 있어요. 이게 훨씬 빨라요. 부담은 훨씬 줄어들면서 속도는 거의 제가 봤을 때 한 20배는 더 빠른 것 같아요. 진짜. 초등학생들도 되게 쉽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300개가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스펠링 보자마자 스펠링이 탁탁탁 보입니다. 제가 파일 다운로드 받으세요. 게시판에 가면요. 요거 있어요. 뭐죠? SUPRMANTRANSFORMER 이렇게 해서 있어요. 요거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한글 뜻을 이렇게 한글 설명하는 거. 이게 슈퍼맨 트랜스포머 해놨잖아요. 얘는 참고하셔서 중요한 건 아니고 외우는 거 아니죠. 요거를 외우시면 여러분들은 이미 스펠링에 있어서는 구분응분은 넘은 거예요. 여러분 내리막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엄청 편하게 내려갈 수 있어요. 자, 요거는요 게임이에요. 지금 본 프로그램에서 게임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줄 거예요. 요거는 차후에 제가 동영상을 따로 게임 동영상만 따로 찍어서 올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슈퍼맨과 트랜스포머가 베니스에는 엑스퍼티스코 센타이사 이거 외웠으면 그다음부터 게임으로 탕탕탕탕 누르면서 스토리를 자연스럽게 연말하세요. 갈고 닦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아주 재밌게 익힐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제 스펠링을 익혀야 되면 익혔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냥 눈으로만 봤더라면 보시면 이렇게 보세요. 이게 학생들이 진짜 학생들의 노트에 이렇게 쳐라죠. 뭐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글자 덩어리가 보이는 걸 이렇게 쳐야 돼요. 쳐서 하다 보면 어머머머머머 GN이 있네. 내가 젠 외웠었는데 젠 젠이 있네 외우다가 젠이 있네 외우다가 젠이 있네 젠이 있네 젠이 있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머릿속에 점점 뭐가 돼요? 쇳덩어리가 돼요. GEN은 완전 내 머릿속에 쇳덩어리가 돼요. 이런 식으로 단어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보일 있으면 그냥 보일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오일이 있네. 이렇게 해서 오일 앞에 B가 있네. B, 오일, 보일 이렇게 되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봐야 돼요. 그럼 다음에 한 번만 해보면 다음번 그냥 보자마자 보일 하면서 오일은 순간 0.001초 만에 잠깐 생각이 나거든요. 저 안에 오일 있어.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게 지금 학생 한 것처럼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딜리버 하면 자,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일반적인 어원책에서는 마치 어원을 수학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1 더하기 1은 2야 딱 맞아도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착각이에요. 이건 언어예요. 언어. 외국 사람들은 뭐 어원 잘 알아서 어원 많이 알아서 뭐 영어 잘하나요?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어원 잘 알아서 국어 잘하나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냥 상식일 뿐이에요. 자, 보통 어원책은 DE 떨어져 있다. 자유. 그러니까 리버, 뭔가 자유롭게 떨어뜨려 주는 거야 라고 해서 이제 이걸 배달하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리버가 자유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 이런 어원을 알고 있는 사람은 10,000명 중에 1명입니다. 그러면은 외우나요? L-I-V-E-R. 여러분들이 글자 덩어리를 딱 보다 보면 너무 틀에 얽매이지 말아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 어원책에 얽매이지 말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글자 덩어리를 갖고 활용을 해야 돼요. 가령 나는 리버가 자유라는 거 몰라요. 상관없어요.
리버? 간 거주자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리고 리브도 있잖아요. 리브, 살다의 R 이렇게. D는 흔하디 흔한 글자 덩어리예요. 당연히 슈퍼맨과 트랜스포머 그 안에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live에 R이 있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주관적으로 익혀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객관적일 수 있어요. 어원은. 하지만 학습 단어를 외울 때는 주관성이 훨씬 강해요. 그러니까 주관성이 강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런 책에서 얘기하는 그대로 외우지 말고요. 내가 생각하는 거 위주로 찾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싫어요. 미리, 딕트. 자, 어원체는 predict. 자, 미리 말하는 거니까 예언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학생은 PRE도 모르고 딕트도 몰라요. 근데 얘는 어떻게 외우냐면 PRED, ICT 이렇게 외웠어요. 어이없죠? 실제로 이 학생은 뭐냐면 PRED라는 폐를 검사하는 시험을 PRED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전에. 그리고 IT 용어, 통신 용어 중에 ICT 있잖아요. 컴퓨터를 잘하니까 ICT도 알고 있었어요. 얘는 PRE, DICT 이런 걸 하면 몰라도 보자마자 내가 알고 있는 PRED에 ICT가 있네? PRED, ICT 이렇게 해서 외운 거예요. 그럼 얘는 맞을까요? 이렇게 외워야 된다. 이렇게 외우면 틀린다. 나중에 공부를 했어. PRE도 알고 DICT라고 알면 이렇게 이제 교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학생은 이렇게 외우면 내일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학생 머릿속에 이미 있던 PRED, 이미 머릿속에 존재했던 ICT 이렇게 해서 결합을 해서 외워야지 이렇게 해서 이 학생은 뭐 3주, 4주 이렇게 가는 거지 생뚱맞게 이런 식으로 책에 써 있다고 해서 이거 버려버리고 자기가 머릿속에 갖고 있던 이미 돌덩어리가 되어 있던 이런 애들을 버려서 이렇게 외우면은 하나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게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영어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스킴이라는 거를 한번 써보자고 했어요. 세 분류로 나눕니다. 어떤 분은 SKIM, 어떤 분은 SKIM, 어떤 분은 SKIM. 뭐가 맞을까요? 세 분류 모든 선생님들 다 맞으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는 SK가 되게 눈에 들어와요. SK텔레콤이 하도 생애가 돼가지고, 그리고 IM, SK 스킴, SK IM. 어떤 분은 스키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스키 타는 거, 스키 타는 거. 그러니까 스키에 M이 있네? 스키에 M. 어떤 분은 내가 성이 김씨예요. 김씨 앞에 S가 있네? S 플러스 내 성 김씨네? 중요한 건 이분들이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어도 스킴 자체를 외우는 데는 모두 자기 머릿속에 있는 글자 덩어리를 갖고 인식하고 이해해서 결합했기 때문에 쉽게 익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책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은 좀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팔아먹어야 되니까 이런 거를 되게 써놔야 돼요.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그런 책에 너무 기본적인 글자 덩어리를 익히는 건 되게 좋아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결합할 거냐, 스펠링 있으면 이렇게 결합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결합할 거냐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글자 덩어리 중심으로 하시면 돼요. 그 책 따라갈 필요 없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써볼까요? 자, 이제부터 A, B, C, D, 자음, 모음, 안 돼요. 이걸로 단어 외우면 절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글자 덩어리로 해야 돼요. 글자 덩어리라고 하면 파닉스가 될 수도 있고요. 무시하세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니면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어요. 은연수 쪽에 무의식 중에 알고 있어요. 단어가 될 수도 있어요. 단어는 외우면 외울수록 풍부해지는 거니까 따로 할 필요 없어요. 무시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어원을 익혀야 됩니다. 근데 어원은 시중에 있는 어원으로 하면 99% 실패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반드시 여러분들이 일단은 어원을 시중에 있는 부정하면 UNTSIMIR 이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글자 중심으로 하세요. SUPER 뜻은 무시하시고 MAN, 네, TRANS, FORMER 이런 식으로 해서 글자 덩어리를 먼저 익히세요. 즉 소자, 방자, 차자를 먼저 익히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세월이 지나서 소가 한자가 뭐지 궁금한데 즉 SUPER 뜻이 뭐지 궁금한데 똑같은 한자니까요. 한자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때 공부하시고 지금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원 같은 경우에는 몇 개를 하면 된다? 300개만 하면 차고 넘쳐요. 300개 플러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글자 덩어리 단어죠. 단어를 결합하면 모든 단어, 만 단어 이상 2만 단어까지 충분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또 해야 될 거는
어원을 그냥 외우면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라는 걸 붙여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슈퍼맨과 트랜스포머가 이렇게 해서 슈퍼맨과 트랜스포머가 베닉스에 있는 엑스포 디스코 센터에서 시나스크를 먹고 MUT CO 이렇게 하면 한순간에도 30개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30개, 30개 이렇게 해서 총 300개를 스토리 중심으로 외우면 됩니다. 됐죠?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내가 이걸 머릿속에 익혔다. 그러면 이제 내가 외울 단어에서 그냥 막 눈으로 찾지 말고 연필로 이렇게 한번 내가 알고 있는 제니 있네. 제니 있네. ER이 있네. OUS가 있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ER 여기 또 있네. ER 또 있잖아요. 오호. 여기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잠깐씩 연필로 찾아보면서 익히다 보면 점점 가속도가 붙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스펠링 학습법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